네, 안녕하세요. 녹천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마 많이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모의 해킹에서도 뭐 당연히 프로그램을 알아야 되고요. 시큐어 코딩에서는 실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취약한 것과 취약하지 않은 것들을 실제로 코딩을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공격을 당하는지, 공격자들이 어떤 부분을 찾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프로그램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나 이쪽에서 할 때도 프로그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 동영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할 텐데요. 파이썬하고 그 다음에 고라는 언어를 사용할 겁니다. 고랭이라는 언어를 사용할 텐데 일단 고는 이제 뒤에 다시 이제 한번 또 환경 설정하는 걸 설명드릴 거고, 앞으로 제가 하는 동영상에서 제가 이제 하는 것들의 환경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제 동영상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두 가지 정도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원래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실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파이썬을 통해서 머신러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보겠다. 그리고 실제 업무에서도 한번 파이썬 같이 간단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한번 업무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다. 주로 데이터들을 많이 다루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제 주위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굳이 리눅스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윈도우 환경, 그리고 또 이제 실제 약간은 또 전문적으로 쓰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분투나 이렇게 리눅스 환경에서 사용하는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건데요. 뒤에 동영상에서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한 파이썬 설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떤 환경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윈도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윈도우에서 파이썬을 설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파이썬이 쓰기는 편한데 실제로 파이썬이 처음 나올 때는 어떤 언어로 나왔었냐 하면 그루 랭귀지라 그래서, 뭐냐면 뭐 예전에 이제 언어들이 많잖아요. 자바도 있고 C도 있고 뭐 펄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언어들을 통합해주는,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로 많이 만든 거예요. 이걸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모듈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이런 프로그램들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얘네들을 통합해 가지고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만들기 위한 언어로서 처음에 파이썬이 최초의 탄생 배경은 그거거든요. 근데 점점 이게 발전하면서 이게 이제 거의 C를 통합하는 언어처럼 되어 버려 가지고, 파이썬이 실제로는 파이썬 언어가 있으면 그 실제로 동작하는 그 하부단은 실제로 코어 파이썬이라기보다는 거의 많은 부분이 그 C 언어로 되어 있어요. C 언어로,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DLL이나 이게 동적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로 C 언어로 만들어져 있고, 파이썬은 프로그래머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하고 이 C 실제 돌아가는 프로그램 사이에 인터페이스 역할, 그루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파이썬 프로그램이 설치하기가 힘이 듭니다. 특히 윈도우 같은 경우는 컴파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파이썬을 컴파일한다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이게 원래 태생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뒤쪽,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 좀 더 빨리 실행을 시키려면 이 전체 구조를 이해를 하고 코드를 잘 짜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 가지고 이제 아주 속도가 빠른 프로그램들도 짜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 뒷이야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윈도우에서 설치할 때 좀 많이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복잡한 과정들을 하나로 그냥 이 시스템처럼 통합해서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이름이 아나콘다라 그러는데요. 프로젝트라고 봐도 되고 아나콘다 프로젝트라고 봐도 되는데, 아나콘다라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 사이트가 뜹니다. 아나콘다 사이트가. 여기 들어오시면 밑에 보시면 윈도우용, 일반적으로 윈도우 맥 쓰시면 맥을 하시면 되고요. 윈도우용 파이썬 3.7 2점대는 이제 사라집니다. 올해인가 내년인가 올해 말인가 뭐 그럴 텐데 어쨌든 사라집니다. 2.7은 2점대는 사라지기 때문에 3점대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비트에 맞는 64비트면 64비트를 누르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파일을 다운을 받겠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받지는 않을 거고,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일반 프로그램 설치하듯이 똑같이 설치하시면 돼요. 프로그램 설치되는 경로 지정하시고 넥스트 누르셔서 이렇게 설치하시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설치하는 건. 그래서 그거는 따로 동영상을 작성하지는 않을 거고요. 만들지는 않을 거고, 여기서 다운받아서 파이썬 아나콘다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그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머신러닝 할 때도 이제 아나콘다를 제가 쓰게 될 텐데, 우분투 안에서도 리눅스 안에서도 아나콘다를 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파이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썬은 사실은 위에 인터페이스라고 했어요. 밑에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건 거의 다 C입니다. C고 특히 머신러닝 쪽 라이브러리는 거의 이 밑에 C에서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썬임에도 불구하고 머신러닝 그 라이브러리들이 빠른 계산들을 해내는 이유가 이 하부단은 사실 C예요. 파이썬은 단지 그냥 이 C의 접착체 역할을 하는 그루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 라이브러리로 컴파일 되어 있는 것들이 그런 것 라이브러리들이 필요한데 인텔에서 예전에 한 2, 3년 전이었나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파이썬이 발전하고 머신러닝에서 사용을 하니까 일반 C 컴파일러가 아니고 인텔에서 직접 파이썬용 컴파일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컴파일러 가지고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일반 파이썬보다 속도가 더 빠른 거죠. 특히 머신러닝 쪽을 위해서 그 컴파일러를 만들었어요. 인텔에서. 그래서 그 아나콘다 프로젝트는 그 인텔용 컴파일러를 가지고 다 컴파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치마크 한 거를 보면 보통 일반 파이썬보다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실행시켰을 경우에 5배에서 한 8배 정도 속도 차이가 난다. 좀 더 빠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어쨌든 아나콘다 윈도우에서 쓰시는 분들은 편하게 아나콘다를 설치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설치하시고 나서 보시면 아나콘다를 설치하셔서 보면 여기 보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게 하나가 설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나콘다 프롬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스파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아마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한번 눌러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설치되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나머지와 관련된 정보들은 많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먼저 주피터 노트북을 한번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주피터 노트북은 웹 브라우저처럼 떠서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웹에서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 서버를 띄우기 위해서 커맨드 창이 하나 뜨고요. 얘는 그냥 뒤로 보내시면 되고 이렇게 주피터 랩이 하나 뜨게 되고 여기서 주피터 랩에서 이제 편집을 하실 텐데 여기에 보시면 처음에 주피터 랩을 띄우게 되면 웹 페이지가 뜰 거예요. 브라우저가 뜨면서 웹 페이지가 뜨는데 이 최초의 이 경로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게 디폴트는 홈 경로예요. 홈 경로. 그래서 여기가 싫고 나는 원하는 다른 어떤 폴더에 파이썬 주피터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 것들을 거기다 계속 저장하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주피터 노트북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자세히 파일 위치 열기를 한번 해보시면 요 주피터에 방금 실행했던 요 단축 아이콘 있죠. 단축 아이콘. 요곳에 실제 저장되어 있는 곳에 위치가 이렇게 폴더가 뜹니다. 그러면 여기 주피터 노트북에 속성 들어가 보시면 실제 실행되는 커맨드 명령어는 요겁니다. 여기서 요렇게 여기까지가 실행하는 명령어고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요 부분이 아마 조금 다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 설치해 놓으시면. 그런데 저는 여기에 적혀져 있던 내용을 지워버리고 제가 원하는 위치인 D라는 폴더 안에 rs넷이라는 폴더를 디폴트로 지정을 해주면 이러고 확인을 누르시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저처럼 여기에 내가 원하는 폴더가 여기 처음에 루트 폴더가 됩니다. 주피터 노트북의 루트 폴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요거의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New를 들어가셔서
파이썬을 눌러보시면 예, 이렇게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하나의 탭으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주피터는 셀 단위로 실행이 돼요. 요게 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셀씩. 그러면 볼게요. A는 1 하고 엔터를 치면 그 밑에다가 코드를 더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B는 2. Shift 엔터를 치면 내가 이때까지 이 셀에다 입력한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이때 실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A 하면 1이 들어가 있죠. B 하면 2가 들어가 있고 A 더하기 B 하면 3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 내가 2라고 하고 엔터 치고 엔터를 쳐보면 위에서 코드를 바꿨는데 A 요 셀을 다시 2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3이라고 하고 Shift 엔터를 치면 아직 이 셀은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아직 2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셀 단위로 편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프로그램은 보통 이렇게 작성을 안 하시죠. 프로그램을 뭐 약간이라도 작성을 해봤다면 IDE 툴 가지고 보통은 작성을 하죠. 그게 이제 스파이더라는 그거 이게 원래 리눅스 쪽에 우분투 쪽에는 디폴트로 깔리는 파이썬 툴이에요. 그러니까 오픈소스 툴입니다. 근데 아나콘다가 얘를 이 위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윈도우 쪽에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는데 자 이렇게 스파이더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편집 툴이 뜹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조금 많이 해보셨거나 뭐 어쨌든 경험이 있으시면 프로그램 보통 이렇게 짜죠. A는 1, B는 2, 프린트 A, 2 이렇게 작성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플레이를 누르시면 실행이 되고 요걸 먼저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플레이를 누르시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내가 2라고 바꾸고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면 4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서 일괄적으로 보통은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사실 주피터는 머신러닝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 주피터 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피터 랩은 한국 그룹이 만들었어요. 한 사람이 만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쓰는 편집 툴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왜 이런 방식으로 코딩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정확하게 왜 도대체 이걸 주피터 랩을 왜 써야 되지? 라고 처음에 보시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얘가 이렇게 할 때는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코드가 좀 길어요. 긴데 얘는 실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코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식은 얘를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을 시키면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머신러닝 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앞에서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앞쪽에서 뭐 프리프로세싱이라고 그러는데 데이터들을 정규화하거나 또는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런 작업들을 앞쪽에서 하고 뭐 그 다음에 모델을 좀 만들고 뭐 이런 작업들을 쭉쭉 하다가 이쪽에서 계속 이제 모델을 튜닝하거나 또는 뭐 또 다른 작업들을 하는 거죠. 하는데 얘를 실행을 시키면 항상 처음부터 계속 실행이 되는 거죠. 이 위쪽의 작업이 보통 그렇게 뭐 빠른 시간 안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것들을 매번 이렇게 실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셀 방식으로 앞쪽에서 프리프로세싱 하고 그 다음에 Shift 엔터 치면 실행이 되고 이 뒤쪽에서 뭔가를 이렇게 쭉 작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 여기에서 G는 B 곱하기 3 해서 만들고 G를 치면 6이 나오는 거죠. 그럼 위쪽은 이미 작업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코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 그럼 위쪽은 실행할 필요가 없고 여기를 곱하기 3 빼기 2 이렇게 실행을 하고 이 밑에 내용들이 또 계속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내용들이 이 위쪽, 그러니까 셀 단위로 하나하나씩 실행하고 싶어서 요런 툴이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어느 정도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테스트를 해서 만들어지면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얘는 또 단점이 뭐냐면 뭔가 처음에 열었을 때, 그러니까 편집기를 얘를 닫았다고 생각하시고요.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이걸 다시 열었어요. 이렇게. 다시 열었으면 얘를 처음부터 Shift 엔터 누르면서 이렇게 일일이 실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 번 엔터를 눌러야 된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작성된 거를 여기에 코드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완료된, 테스트가 완료된 이 코드를, 그리고 주피터랩은 이렇게 쓰면 그 결과물을 바로 출력을 해주는데 일반 프로그램에서는 저게 안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하고 이 결과를 출력을 하고 얘를 실행을 시키면 실행하면 한 번에 실행이 딱 되죠. 예. 그래서 두 가지가 사실은 사용되는 용도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설명드릴 때는 주피터 랩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완료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아마 이런 ID 툴, 저는 사실 스파이더를 많이 이용하지는 않고요. 서블라임 텍스트를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툴을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툴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이 두 가지의 기능들을 다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아나콘다만 설치하게 되면. 요거는 뒤쪽 동영상에서 계속 이용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주피터 아나콘다 윈도우에서 설치하는 건 아셨을 거고, 요 커맨드 프롬프트는 뭐냐 하면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쟤네들은 이제 편집하는 툴이에요. 툴인데 저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파이썬 자체를 좀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내가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그 라이브러리를 이 파이썬 환경 안에 설치를 미리 해놓고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뒤에 해보면 아십니다. 어쨌든 그때 필요한 게 이 환경이고, 이 하부단의 아나콘다 자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커맨드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파이썬 버전을 확인하면 아나콘다에서 만든 파이썬 3.6.8이다. 사실 만든 거라기보다는 아나콘다가 컴파일을 따로 한 거죠. 예, 따로 한 이 파이썬 3.6.8이 설치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이고, 여기에 파이썬을 조금 해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pip 인스톨 해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설치하면 기본적인 파이썬이 설치가 되고요. 아나콘다에서 설치를 하려면 콘다 인스톨하고 뒤에 어떤 프로그램을 적어주시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아나콘다에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는 주로 저는 콘다에서 설치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텔 컴파일이 된 그 라이브러리를 쓰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런 프롬프트 상에서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고 뒤에서 아마 이걸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윈도우에서 설치하는 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우분투에서 설치할 경우, 리눅스에서 설치할 경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리눅스는 우리가 설치한 이 칼리에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분투나 칼리, 데비안이나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우분투에서는 기본적으로 리눅스, 그러니까 리눅스라고 할게요. 리눅스에서는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썬 하고 버전을 해보면 문제는 아직까지도 2점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파이썬 3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확인을 해보시려면 ETC 안에 비밀이었나? 위치 파이썬 해보시면 파이썬이 있는 위치가 이렇게 나오죠. 위치하면 어떤 내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유저 빈 안에 파이썬이 있는데요. ls 리스트를 한번 다 뽑아볼게요. 유저 빈 안에 파이썬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보면 파이썬
2.7도 있고요. 파이썬 3도 있고 파이썬 3.6도 있죠. 기본적으로 설치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디폴트 파이썬이 2.7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파이썬이라고 쳐버리면 파이썬 2.7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예, 파이썬은 엑싯하고 펑션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냥 엑싯하고 엔터 치시면 나가지지가 않습니다. 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예, 어쨌든 이렇게 빠져나왔고, 그러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파이썬 2점대는 이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3점대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라질 거지만 2점대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모이에킹을 할 경우나 이럴 경우 특정한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버싱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 같은 경우는 2점대밖에 없었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리버싱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네트워크 할 때도 저는 파이썬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네트워크 이해돼요. 예, 말이 또 길어지는데요. 어쨌든 그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고, 어쨌든 파이썬을 지금은 다 그 라이브러리들도 다 3점대로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점대를 써도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리눅스의 디폴트 환경을 파이썬 3으로 바꿀 건데요. 요거를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알리아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리눅스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미리 저번처럼 정리를 해놨고요. 예, 1위로 가보시면요. 이것은 제 유튜브에 보시면 제 유튜브 여기 깃이 있습니다. 요 깃을 요거를 누르셔가지고 깃으로 보셔도 됩니다. 예, 여기 깃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여기 지금 RS넷에다가 저장하고 있으니까요. RS넷으로 와 보시면 여기에 시스템 저번처럼 이제 How to 쪽에 들어와 보시면 예, 여기에 서버 포 펜트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에 일단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 명령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예, 클리어하고 화면을 클리어하고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이렇게 하면 지금 파이썬들이 있는 위치들이 이렇게 있고 파이썬을 보시면 파이썬으로 시작하는 애들 중에서 보면 파이썬 3.6도 있고 2.7도 있고 파이썬 2도 있고 사실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눅스 안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디폴트 파이썬이 지금 보시면 2.7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시면 빈 안에 앞쪽에서도 보셨겠지만 which python 이렇게 하시면 유저 빈 안에 파이썬을 디폴트 파이썬으로 잡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유저 빈 안에 파이썬을 보시면요. 예, 빈 안에 파이썬을 보시면 파이썬 2가 디폴트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만 변경해줘도 되는데요. 예,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리눅스에서 정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파이썬 디폴트 파이썬을 좀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업데이트 얼터너티브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일단은 얘를 다 입력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 명령어가 지금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한번 입력을 한 다음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랑 같이 보는 게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입력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 화면을 키울 수가 있었는데요. 컨트롤 플러스 네. 네. 여기 보시면
update alternatives install user bin python 하고 일단 user bin 안에 2, 1 예. 이렇게 하면 예,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얘를 제가 파이썬이라고 하지 않고요. 요거를 A, B, C, A 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고 똑같이 다 똑같죠? 다 똑같고 여기 뒤에 보면 얘를 3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2라고 입력을 하면 여기 보시면 요 파이썬 2라고 되어 있는 요 앞쪽에 보면 유저 빈 안에 파이썬이 원래 등록되어 있는 파이썬입니다. 이게 일반 지금 리눅스가 디폴트로 사용하고 있는 파이썬인 거고 걔를 AAA라는 타이틀에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넣어보고 할게요. 업데이트 alternatives 하고 config 하고 여기에 파이썬이라고 하면 그런 건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설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처음에 바로 해봐도 이게 똑같이 이렇게 뜹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AAA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묶었어요. 묶었기 때문에 내가 AAA를 설정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방금 설정한 이 두 개의 라인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자동으로는 가장 나중에 등록된 것이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현재 파이썬 3이 등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를 파이썬 3인 2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2번으로 바꾸고 파이썬 하고 버전 하면 3.7이 됐죠. 이게 왜 3.7이라는 거죠? 3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엮어주기를 유저 빈 안에 파이썬 3하고 엮어놨어요. 그러면 보시면 빈 안에 파이썬 3은 실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얘도 링크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이썬 3은 파이썬 3.7하고 묶여져 있죠. 실제는 파이썬 3.7하고 묶여져 있기 때문에 파이썬 3.7이 사실은 여기에 선택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폴트로 관리하고 있는 체계가 있어요. 유닉스 안에서. 그래서 그 체계를 그냥 그대로 따라서 쓰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 얼터너티브스라는 애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러면 다시 내가 2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config AA 하면 뜰 거고 그 중에 파이썬 2를 이용하겠다. 그래서 1번을 선택을 하면 원래 기본은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유저 빈 안에 파이썬은 무조건 변하지 않습니다. 얘도 어차피 링크이기 때문에 얘는 링크이기 때문에 이 링크 주소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얘가 해주는 일은 그 링크 주소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이 지금은 파이썬 2인데 일단 여기서요. 그러면 2로 바꿨으니까 파이썬 버전 하면 당연히 2.7.16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해보면 여기 보시면 ETC 안에 Alternatives 안에 AAA로 이게 연결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해놔야지 나중에 apt 업데이트 했을 때도 크게 무리 없이 다 동작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 명령어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유저 빈 안에 파이썬이라는 놈을 사용을 할 것이고 그것은 요 뒤에 적혀있는 요 이름으로 할 거라는 거고 우리는 지금 제가 요걸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냥 AAA라는 놈으로 하나 해본 거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유저 빈 안에 파이썬을 이쪽으로 링크를 걸고요. 파이썬을 etc alternatives 안에 AAA라는 쪽으로 링크를 걸고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들어가 보면 얘는 다시 파이썬 2로 링크가 걸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etc 안에 alternatives 안에 AAA 해보면 그게 유저 빈 안에 파이썬 2로 링크가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config에서 이번에는 지금 2번으로 바꿔서 파이썬 버전 해보면 3점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아직까지도 그냥 얼터너티브스 안에 AAA로 링크가 걸려 있어요. 유저 빈 안에 파이썬은. 근데 얘를 보게 되면 얘가 파이썬 3하고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파이썬 3은 실제로 여기에 보시면 파이썬 3는 파이썬 3.7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눅스 자체가 이런 식으로 체계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계 안에서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직접 손으로 건드리지 말고 이런 툴을 이용해서 건드리시면 나중에 apt 업그레이드 했을 때 업그레이드된 파이썬이 무리 없이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보신 것처럼 이렇게 리눅스에서 파이썬 사용은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만 살짝 바꿔주셔서 파이썬을 이용하시면 되고, 나중에 리눅스에서는 제가 서블라임 텍스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서블라임 텍스트 가지고 아마 저쪽에서는 사용을 할 겁니다. 서블라임 텍스트로 편집하고, 테스트는 주피터 랩에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그때 제가 동영상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실제로 쓰실 때 지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같이 설치를 미리 해 놓으시면 뒤쪽 동영상에 오는 것들을 같이 다 따라서 아마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브라임 텍스트도 참 좋은 편집기거든요. 편집기이자 또 IDE 툴 수준까지도 됩니다. 특히 고나 이런 거 할 때는 저는 서브라임 텍스트를 이용해서 개발하고 아주 유용하게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동영상을 만들 때 제일 힘든 게 이 환경 구성하는 거 설명드리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번 동영상도 여기서 마치고, 이제 설치된 거 가지고 뒤쪽에서는 프로그램과 함께 모이킹을 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과 함께 해서 이제 동영상들을 설명을 좀 제작을 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